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9월에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8월에는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는지 오늘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요. 1위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던데 파킹 통장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금을 맡겨두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약 1,7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도 파킹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킹형 상품 특집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위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요. 한 달간 1,400억 원 매수하면서 코스피 200을 커버드 콜로 투자하는 상품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위와 4위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S&P 500은 타이거가 인기가 많고 나스닥 100은 코덱스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파킹형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9월에 조정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난 3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9월은 마이너스 0.9%로 가장 부진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9월에 이렇게 부진했는지 챗GPT에게 물어보았는데 화면 보시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미국 회계 연도가 끝나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세금이나 자금 조정 때문에 매도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그리고 하반기에 얼마나 더 내릴 것이냐, 이러한 불확실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9월에도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통계상으로 보면 1년 중에 9월이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달인 것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조정이 온다고 모든 종목을 전부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꾸어가지고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것은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전부 정리하는 것은 조금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에 가장 부진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9%가 아니고요. 0.9%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전부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9월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두고 그 투자금을 파킹형 상품에 잠시 보관하셨던 분들이 지난달에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면요. 이번 달 순매수 1위 상품이었던 머니마켓 액티브는 국내 단기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RP에 투자하는 CMA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요즘에 파킹형 상품으로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많은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화면 보시는 4개 운용사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4개 중에서는 코덱스 상품이 자산 총액이 7.8조 원이니까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라이즈는 2.5조 원, 타이거는 2조 원, 그리고 원큐 상품은 약 1조 원으로 그래도 4종목은 1조 원 이상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4종목이 모두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최근 한 달간은 약 0.2%고 3개월간은 약 0.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1년간은 약 3.3%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기준금리보다는 금리가 0.8% 정도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단기 채권금리도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보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타이거 상품이 0.04%로 다른 상품들보다 조금 더 낮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0.02%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4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품들도 주식이거든요. 매매를 할 때마다 증권사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CMA 통장은 하루에 몇 번씩 넣었다가 뺐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지만 이런 파킹형 상품들은 매매할 때마다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매매를 한다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가 단위가 5원이거든요. 살 때는 5원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5원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단위가 조금 커야 수익률 측면에서 손해가 조금 적게 나오는데요. 코덱스와 타이거는 주가 단위가 10만원대고 라이즈는 5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코덱스나 타이거 상품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손해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매수 5위 상품이었던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는 제가 현재 ISA 계좌에서 파킹 ETF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은 CD금리가 연동이 되는데 현재 CD금리가 약 2.5%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머니마켓 상품보다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이 약 0.8% 정도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은 주가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5원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할 때 손해가 훨씬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MA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처럼 파킹 상품을 자주 샀다 팔았다 하실 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품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채권이 아니라 미국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머니 마켓 액티브는 미국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 머니 마켓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3개월까지만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수익률이 2.4%입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 이자만으로 수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환노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 6위와 7위는 역시나 미국 대표 지수였는데요. 6위는 코덱스 미국 S&P 500이었고 7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8위는 앞서 살펴보았던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였는데 한 달간 52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9위는 제가 좋아하는 상품이 차지했더라고요. 코미커라고 줄여서 부르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한 달간 약 500억 원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10위는 타이거 조선 탑10이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조선이 다시 강조되다 보니까 여전히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조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에 순매수 10위 안에 들어왔던 타이거 조선 탑10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조선 종목 10개만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HD 현대 계열사들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투자가 되고 있고 하나오션은 26%, 삼성중공업은 약 14% 비중으로 담겨 있으니까 국내 조선 3사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그 중에서도 HD 현대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이제 상장한 지 거의 1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 분기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올해 4월에 딱 한 번 분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5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배금 측면에서는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리고 조선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타이거 조선 탑10은 최근 한 달간 14% 상승하고 있고 6개월간은 70%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한국 주도 섹터로서는 여전히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 관련 상품 중에서는 소울 조선 탑3 플러스가 자산 총액이 약 1.5조 원 정도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타이거 조선과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이 약간씩 앞서고 있던데 최근 1년간을 보니까 무려 168%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품이긴 한데 여하튼 조선 섹터를 투자를 해보려는 분들이라면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입니다. 5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한국 시장이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순매도 1위였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 랭크된 타이거 200도 코스피 상승에 배팅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한 달간 약 500억 원 순매도를 했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달간 약 400억 원 순매도가 되면서 순매도 4위에 랭크가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인데요. 8월에는 코덱스 200을 고버스로 투자하는 상품을 1200억 원이나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피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차이나 전기차를 매도하다 보니까 아마도 LP 성격 개념으로 외국인들은 개인 물량을 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순매도 2위를 차지한 종목이었고, 그리고 3위와 4위는 타이거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을 각각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도 코덱스 S&P 500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특별하게 언급드릴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버스 상품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 상승에 배팅하는 상품들을 많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한국 시장이 당분간 어렵다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레버리지를 약 70억 원 매도하면서 순매도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상품도 약 46억 원 매도가 나왔고, 순매도 5위에 랭크가 된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달 동안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중국 시장 흐름이 좋거든요. 특히 중국 기술주들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데 8월에 수익률 상위 5종목이 모두 중국 과창판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창판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과학 창업판의 줄임말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종목들을 모아두고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지수가 한 달 동안 3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과 일본은 크게 하락을 했지만 항생 지수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을 보면 중국 테크 관련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크게 주가가 하락했던 상품은 없더라고요. 그나마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가 약 7%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상품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주항공과 코덱스 철강도 약 7% 정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품목 관세로 50%를 두드려 맞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름도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도 이번 달에 약 6% 정도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상품 4위와 5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시장이 조금 부진할 것 같다는 것을 첫날부터 체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9월의 마지막은 좋은 상승세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